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야기해볼 제품은 로지텍의 마우스 MX 마스터 3입니다. 일단 이 제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간단하게 스펙만 설명을 드릴게요. 로지텍에서 나오는,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시중에 출시되는 마우스 중에 사무용 마우스 중에는, 여기서 말하는 사무용 마우스는 게이밍 마우스가 아니라는 의미고요. 그 사무용 마우스 그 군 중에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. 지금 약간 이제 모델들이 좀 다양화되기는 했는데 요 플래그십 라인 중에는 뭐 MX 마스터, MX 애니웨어, 뭐 버티컬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이 제품은 그 중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가장 이제 메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마스터 모델이고요. 사실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아니 뭐 마우스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비쌀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사실 뭐 세상에 많은 물건이, 대부분의 물건이 그렇지만 이게 급이 올라가는 거는 쉬운데 이제 다시 좀 급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 그게 가장 어려운 물건이 이 마우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 마우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. 뭐가 다르냐고 한다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어디서나 인식이 잘 된다, 뭐 다크필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유리에서나 아니면 뭐 대리석 이런 데서 잘 된다, 뭐 이런 것도 있고, 뭐 얼마나 반응 속도가 빠르냐 이런 건 거의 뭐 사실 기본이잖아요. 제가 생각하는, 제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버튼이 많아요. 뭐 보통 우리가 아는 마우스가 왼쪽 버튼, 오른쪽 버튼, 뭐 가운데 버튼 정도 있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도 버튼이 있고 여기도 버튼을 누를 수 있고 뭐 가운데 버튼도 있고, 아무튼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버튼에 각각 기능을 할당해 놓아서 저는 이 세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마우스를 거의 못 쓰는 상황이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요 가운데 무한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사실 뭐 이제 여기 양옆에 있는 버튼들은 요즘 좀 다른 마우스에 좀 많이 생겼는데, 이 무한휠은 좀 지원되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익숙해지면 이거 없으면 진짜 컴퓨터 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할 정도로 좀 약간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2008년부터 로지텍의 그 끝판왕 모델을 쭉 사용을 해왔어요. 그때는 구입을 한 건 아니었고 이제 어디서 받았었는데, 그때 이제 길들여진 이후로 이제 다른 거를 좀 못 쓰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이 모델군이 이제 MX 어쩌고로 이게 좀 정리가 된 상황에는 MX 마스터 첫 번째 모델, 뭐 애니웨어 첫 번째 모델부터 해서 뭐 쭉 모든 모델을 다 써왔을 정도로 정말 이 마우스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잠깐 여기서 본론에서 벗어나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, 이 MX 마스터랑 MX 애니웨어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손 크기로서 구분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치고도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저는 마스터를 굉장히 선호하고,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손이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터는 커서 싫고 자기는 애니웨어가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크기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마우스 쥐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저는 MX 마스터 3만 지금 세대를 가지고 있고, 원래는 이렇게 두 개, 그냥 뭐 특별히 뭐 OS 구분 없이 나왔던 거를 두 개를 사용해서 뭐 작업실용, 외근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, 이번에 맥 버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굳이 맥 전용을 구입한 이유가 뭐냐면, 이제 나왔다 그래서 스펙을 쭉 보잖아요. 보는데 아무리 봐도, 정말 찬찬히 뜯어봐도 기존 버전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달라진 건 있죠. 뭐 기존에는 이렇게 유니파잉 리시버를 줘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, 맥 버전에는 이 유니파잉이 안 들어있고, 주는 케이블도 이제 USB A to C에서 C to C로 변경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이런 드러나는 그거 말고는 아무리 분명히 맥 버전이라면 다른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, 아무리 봐도 정말 찬찬히 뜯어보고 제가 해외에도 다 뒤져보고 해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좀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,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 이 모델에 약간 고질적인, 아니면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. 뭐냐 하면, 이 제품이랑 컴퓨터 연결을 할 때 그 와이파이 특정 대역하고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2.4, 우리가 2.4기가랑 5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랑 이렇게 간섭이 있어가지고 마우스 이렇게 잘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맥카페나 이런 데다가 뭐 주파수, 간섭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이런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뭐 특정 와이파이 대역을 꺼보세요, 뭐 유니파잉으로 연결하세요. 사실 뭐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, 사실 뭐 유서 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오래된 문제인데,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이거였어요. 뭐 허브나 아니면은 다른 뭐 젠더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꽂아가지고
이거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아니 그럴 거면 USB-C용 이 유니파잉 단자를 만들어 주던지 뭔가 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방식을 했길래 어쨌든 간에 얘네가 해결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자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구입하는 김에 MX 키즈라고 해가지고 맥 전용 그 키보드도 같이 구입을 했고요.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정도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블루투스보다는 유니파잉이 더 낫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얘네가 이제 이 제품을 왜 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. 뭐 키보드 같은 경우는 배열이라도 다르잖아요. 맥 배열하고 뭐 커맨드나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는데 정말 제가 2주 동안 써보고 다양한 환경에서 연결을 해봐도 다른 점을 찾지 못했고요.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그 마케팅 요소 이것이 뭐 이게 우리의 강점이다 뭐 이게 바뀌었다 하는 뭐 그런 마케팅 요소로 쓰여 있는 것들 전부 다 기존 제품으로도 됩니다. 정말로 유니파잉 리시버랑 케이블 바뀐 게 전부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걔네 주장에 의하면 이게 뭐 그 맥북의 스페이스 그레이랑 그 톤 앤 매너를 맞췄다고 그 깔맞춤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세 개를 동시에 놓고 보면 이거나 이거 둘 중에가 오히려 비슷하지 얘는 너무 새까맣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제품을 구입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뭐 가격이나 색깔에 맞춰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 색깔은 국내에 출시가 안 돼서 전 요거는 직구한 제품이고요.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꼭 맥용 사야 되나요? 아니면 꼭 윈도우용 사야 되나요? 이거는 굳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말씀드린 대로 색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아니면 뭐 최저가가 있으면 그냥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차이점을 모르겠다.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뽐뿌 넘치는 비디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